안녕 선배님. 오늘은 양도세 선배님만 보는 거야. 딴 사람은 안 보여주기로 했어. 157페이지 업다운 계약세 위험성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읽으셨어요? 그 제가 부동산 처음에 하면서 위에 선배님들 부동산들이 다운 쓰지 말라고 항상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오픈하시더라도 다운은 하지 마. 그러면 속 편해. 다운은 하지 마. 그래서 다운을 쓰면 그 뒷장에 나와 있죠. 1억 5천에 집을 팔았는데 피를 얘기한 거 있죠. 하여튼 1억으로 5천만 원 다운 썼는데 2005년에 계약을 한 거야. 그때는 지금 장관들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는 관행이었다. 근데 2015년에 왔대죠. 제척기간이라는 말이 써있어요. 제척기간. 우리 이거 관련해가지고 매도자 하자 담보 책임이 있거든요. 이거의 제척기간은 얼마예요? 제척기간 2년 6개월 아니에요? 6개월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에 5개월 30일 되는 날짜에 하자를 고지를 밟고 알면 그때부터 효력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척기간이 10년이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9년째 발견해서 소명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해결할 때까지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척기간이 10년이래요. 양도세 다운계약 썼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또 거기에 이제 보면 중간에 신고 불서신 가산세가 40%라고 써있잖아요. 말씀드린 현금 영수증은 몇 프로? 50%. 그리고 하루에 0.03%씩 1년에 11.98%? 그 정도 되죠. 10.98%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환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써있어요. 5천만 원에 대해서 양도세가 678만 원이었는데 계산하면 이거에 신고 불손시 40%에 그리고 납부 부서지 가산세가 110% 해가지고 1017만 원을 뱉어냈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 지금 거성부동산이나 멘토부동산에서 안타깝게도 이 돈을 뱉어내라 했어. 걸렸어. 담담하다니까 담대한 거예요. 돈 내라고 내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돼. 이해하시죠? 열심히 하자고. 열심히만 하면 되지. 근데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될 건 영업 정지. 그게 그러면은 이 현금 영수증 안 한 거는 그냥 돈만 내고 봐주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행정처분 받으면 영업 정지니까 그런 건 조심해야지. 또 넘어갈게요. 어디로 가냐면 (188페이지) 요거 읽는 이유는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라고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양도소득세를 아끼는 사람들은 부자야. 세테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부자인데 요즘 나라에서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중과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낼 거냐 아니면 주택임대 사업자를 낼 거냐
요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소액 월세도 과세하는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우리가 알아야 돼. 여기에 핵심은 그거예요. 2천만 원 이하는 2019년 1월 1일 이전은 무조건 비과세. 1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과세.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한번 쭉 읽을게요. 선배님이 되게 심심하겠다. 계속 책만 읽어서. 내가 아까 188페이지라고 얘기했죠? 네. 다 대부분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양도세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우리가 손님들 그거 할 때는 당신이 지금 팔면 세금이 얼마입니다. 내년 4월 이후면 세금이 얼마입니다. 그런데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나오는 것 중에 이제 핵심이 이게 소액 월세로 과세하는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알아야 되는 거야. 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2019년 1월 2일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거는 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그거예요. 간주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요 얘기고, 지금은 요게 써있지만 1주택자인데 월세를 400을 받아. 세금 내 안 내? 안 내요. 써있죠. 첫 장에 써요. A라는 사람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월세를 400만원씩 받는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이건 하나뿐인 1주택자이고 아파트 값도 9억 원 넘지 않기 때문에 월세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9억 이상이면 과세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이렇죠. 근데 월세 400씩 받아도 9억 이하면 세금을 안 낸대. 전세는 그러면 전세는 2주택까지 비과세. 3주택부터는 간주해요. 보세요. 그때 우리가 25억에 대한 거 기억나요? 몇 페이지 있나? 하여튼 그 1.6% 2016년 환산요율로 해가지고 25억이 넘어가지 않는 보증금의 전세 그거는 2천만 원이 안 넘기 때문에 지금은 비과세야. 비과세. 전세를 많이 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약 올라가지고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청와대에서는 이제 중과를 때려보는 거죠. 양도세를. 그러니까 요 간주 임대 사업자가 되는 2019년 이후의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2019년 이후에는 1주택인데 월세를 이제 400을 받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4,800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임대차 선진화 도시 할게요. 189페이지 세 번째. 이제 2019년 1월 1일이 됐어. 이렇게 되면 주택 임대차 선진 방안에 따르면 주택 임대 소득이 연 2천만 원 넘지 않을 경우에요. 넘었어. 400만 원. 얘는 무조건 내야 돼. 어떻게 종합소득세 비과세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세금을 내는 거야. 근데 2019년 1월 2일에 2천만 원 이하짜리 간주임대 사업자가 됐을 때 이때는 2천만 원 넘지 않을 경우에도 이제 14%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분리과세야. 분리과세는 양도소득세도 분리과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안 하잖아요. 분리과세고 월세 수익 금액의 60%.
최대 1200만까지는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고 또 400만원을 공 빼줘. 요 제도는 201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래. 이게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에요. 2019년 1월 1일 이후가 되면 내가 전세로 살고 내 집을 월세로 놔도 세금을 내야 돼. 그게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에요. 그런 거예요. 여전히 2천만원 이하가 위한 경우 이렇게 써있고 뒷장에 보면 참고로 맨 끝에서 세 번째 위로 참고로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매겨지는 세금이에요. 아까 맨 처음에 봤던 400만원짜리 월세 400만원짜리를 3명이서 나눠서 150만원씩 이렇게 했다고 하면 160, 뭐 170만원 165만원 이하로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적용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분산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별 과세냐 물권 과세냐 공동명의 과세냐 뭐 양도소득세는 부부가 남편이 두 채 와이프가 한 채 갖고 있어도 세대 분리를 했어도 세 채예요. 동일세대원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여기 있는데 내 아들이 30살이 넘었어. 근데 잠깐 우리 집에 이렇게 들어왔어. 잠깐 뭐 때문에 외국에 산다고. 그러면 2주택이 되죠. 이거 기억나죠? 이런 거. 그리고 내 동생이 잠깐 내 집에다가 주소를 우편물 받으려고 놔뒀어. 이것도 2주택이야. 그쵸?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죠? 주택 알죠? 몰라?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랬구나. 하여튼 그랬어. 아니 양도세는 다 아니까 좀 업그레이드해서 가자 이거지. 그러면 한 세대에서 그냥 이제 요거는 양도소득세는 헤드라인을 잘 보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양도소득세는 뭐냐? 무조건 절세예요, 절세. 세금을 아끼는 거지. 첫 장에 보면 양도소득세는 어떤 구조로 있나 이거 넘어가고 요거는 이제 좀 이따 하고 공제항목 자신제도 이것도 좀 이따 넘어가고 자 1번 119페이지 1번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명의를 분산해라.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우리 컨설팅 할 때 매매계약서 쓰려고 그래. 1주택이야. 사모님 혹시 모르니까 우리 공동명의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다 이거지. 그죠? 두 번째는 시간을 분산하라. 이건 저번 주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올해 하나 팔았어. 근데 잔금을 내년으로 하면 좋다 이거지. 인적공제 250만원도 받고 합산이 안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림 다 그런 거야. 세 번째 손해와 이익을 상쇄시켜라.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건 전문가들 얘기야. 이거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주식은 이게 돼. 주식은 이제 주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5% 지분을 갖고 있으면 대주주라고 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내요. 그러면 요게 이제 되는 거예요. 주식은 이제 주식도 어려워졌다니까. 세금을 낸다니까. 내 위험으로 하는데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간대. 그러더라고. 자, 절세 전략 사업 피해 공개를 공제받아라. 요거는 우리 볼까요? 133페이지에 표 9를 보면 되는데 인정되는 건 인정되지 않는 것에 이거 위에 표 9에 헤드라인 보이죠? 네. 개인일 경우에 개인일 경우 인정되는 거 취득시 볼까요? 취득세, 법무사 비용,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선 우리가 할인이라고 하죠. 할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취득중개수수료, 취득시 쟁송비용, 변호사 비용, 경락대금에 불포함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컨설팅 비용,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이게 뭐야?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도 있어요? 대신 내줄게. 이거 다운 아니야? 이거 다운이라고 인정했잖아. 그걸 대신 그러니까 그러네. 양도시 비용, 양도중개수수료, 세무사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 이것도 해도 되겠네. 수리시 비용, 발코니 확장, 샤시, 바닥공사 되죠. 난방 보일러 교체되죠. 홈오토 설치된대. 자바라 방범값 설치되고 방 확장 공사까지. 근데 인정되지 않는 거는 대출금 이자, 경매시 세입자 명도 비용, 수익적 지출 공사비인데 옥상 방수공사 안 된대요. 하수도관 교체 안 되고 오수 정화사 설비 교체 안 되고 보일러 수리 안 된대요. 도배 안 되고 타일 안 되고 욕조 안 되고 변기 안 되고 바닥재 공사 안 되고 버티커 커튼 안 되고 장판 안 되고 싱크대도 안 돼. 주방기 교체도 안 되고 도색 안 되고 문자 교체 안 되고 조명 교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인테리어 공사하면 1000만 원에 될래나? 그죠?
화장실 공사도 안 되잖아요. 제일 많이 들어간 건 안 돼.